오마이뉴스만이 조작 기소 관련해서 보도를 합니다. 네. 저 또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많이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다른 데 안 쓰니까 도움을 못 받아요. 김종훈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41건 썼습니다. 41건. 와.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달 동안. 41건을 뭐 제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뭐 특별히 오보하거나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하나 잘못되면 바로 날아갑니다. 맞잖아요. 김세희야 뭐 틀리고 거짓을 해도 그냥 있지만 이런 분들 뭐 하나 삐끗하잖아. 바로 나락이야. 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잠 좀 자라. 와, 미친다. 정말로 저희 편집국장도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컨디션 괜찮냐고. 야.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물 들어왔으니까 지금 뭐 열심히 좀 해보겠다. 예. 제가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건씩 쓰신 거죠. 계속 왜냐면은 이제 청문회 때 예. 계속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국정조사가 왜 일어났는지의 그 핵심을 건드는 내용들인데 네. 기사가 안 나와요. 쓰지 않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네. 한 달 동안에 40건 이상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실 이야기가 많다는 건 누구보다 잘합니다만 네. 짧게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아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자님이 또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요거 아주 짧게 정리할 테니까 곽수산 머릿속에 제가 고스란히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관련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예. 그 근거가 쌍방울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알죠.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물적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처음 물적 증거가 나왔어. 바로 그게 뭐냐. 쌍방울 관계자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균이 검찰에 이미 제출을 한 쌍방울 회의 보고서 문건이었던 거야. 2023년 5월 이미 제출한 그 토론 문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요거 보면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회의록 돼 있고. 요 문건 맨 위에 보면 2019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네. 작성된 문건이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그리고 마카오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핵심이 뭐냐? 빨간 줄로 친 거 읽어주세요.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 자, 경기도가 들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야, 신났다. 됐다. 나왔다. 경기도. 이재명하고 엮인 거 처음으로 물적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이걸로 예. 이제 난리가 났겠지. 그런데 이게 2019년 4월 2일에서 4월 3일 마카오에서 작성된 문건이지. 네. 그런데 요거는 2023년 5월에 이미 제출한 거지. 검찰에다가. 그런데 2022년 12월에 검찰이 한참 전이지.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이 있었어. 쌍방울 압수수색에서. 근데 똑같은 문건이야. 그거 좀 올려주세요. 바로 이 문건인데 여기에는 경기도의 경자도 없어. 그러네. 근데 일시 똑같고 장소 마카오 똑같고 다 똑같아. 참석자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북한 관계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거는. 네. 그런데 이미 제출한 것은 서명이 없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라고 그게 알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게 원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저 두 번째 이미 제출한 거를 사후적으로 조작했거나 사후적으로 편집했거나 사후적으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김태균이가
2019년 4월 2일에서 4월 3일 마카오 호텔에서 공영 PC로 저거를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카오가 나오고 호텔 PC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뭔 오케이, 말인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검찰은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확보했지. 네. 이거를 엄청나게 활용을 한다고. 아. 요 우리가 봤을 땐 조작된 문건. 예. 네. 요걸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겠죠, 얘네들은. 그렇겠지. 예. 2023년 6월 13일 이화영 부지사 공판 중에 이 문건을 활용을 합니다. 자, 시기를 보니까 김태균 씨가 이미 제출하고 바로 한 달 뒤 공판인데 검사가 물어봅니다. 위 회의록을 보면 북한 측에서 스마트팜 등 농업 지원은 따로 챙겨주길 희망, 남한 측에서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미지급된 스마트팜 비용 300만 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태균 씨, 당시에 저는 사업적인 지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흘러가는 것을 보니 챙겨달라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경기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과 엮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된. 이 회의록을 엄청 활용하는구나. 야, 이거 어마어마한 보도 아니야? 네. 이 진짜 이거 대박 보도야. 그렇죠. 유일한 물적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작된 거잖아. 딱 봐도. 네. 기자님 나와주세요. 이거 조작 의혹입니다. 조작 이게 굉장히 의혹. 중요한 게 뭐냐? 아. 이게 김태균의 회의록이 결과적으로 진술밖에 없던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진술밖에 없던 김성태와 방용철과 안부수 그것도 진술 세미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한 게 바로 김태균의 2023년 5월 19일에 5건의 문건입니다. 그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진 거 2건, 그리고 미국 시애틀과 뉴욕에서 만들어진 거 2건, 그리고 마카오에서 2019년 4월 2, 3일에 만들어진 이게 마지막 문건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신진우 부장이 어떻게 했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때리면서 판사. 그렇죠. 이 김성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 회의록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 중요한 게 예. 바로 경기도가 포함됐습니다. 네. 왜? 23년 5월 19일에 이 문건 속에서 경기도가 느닷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 이번에 단독 보도의 핵심은 뭐냐? 22년 12월에 함서국 검사가 수원지검에 있는 또 다른 검사가 쌍방울을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건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건이 정확하게는 2019년 4월 2, 3일에 같은 마지막 문건이 마카오에서 생산된 문건입니다. 근데 그 문건을 봤더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없네. 내용 중에 경기도가 없네. 어. 경기도가 없네. 그러면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생긴 거지? 근데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내용은 뭐냐? 이 5건에 나중에 이미 제출한 이 5건을 거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현장에서 공용 PC로 출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일치해. 이런 형식적인 측면도 일치해요. 뭐 A4 용지 이런 것도 다 일치해요. 근데 이거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내용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경기도를 집어넣었던 건 무슨 얘기예요?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을 위해서 보냈다는 뜻이 이 문건으로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지.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와. 그게 핵심이에요. 이 조작 이래서 제가 뭘 더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냐 뭐냐? 자꾸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공소 취소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뭘 강조해야 되냐? 이런 의혹들이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제가 기사를 40개를 넘게 썼잖아요. 네. 그 하나하나가 뭐냐? 앞으로 밝혀내야 될 의혹들입니다. 그럼 그렇지. 누가 밝혀내요? 특검이 밝혀내야죠. 그렇지. 이거 과연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작된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남는 질문이죠. 이게 단순 이번에 지금 박상용 검사가 자기 막 징계받는다고 또 막 이렇게 에이, 써놨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뭐냐? 박상용 검사와 관련 이 지금 이 문건 제출을 이미 제출한 사람이 누구한테 제출한지 아십니까? 누구야? 박상용 검사한테 제출했어요. 아, 이미 이미 제출을? 박상용한테 네. 제출된 아. 거야. 23년 5월 19일에 이걸 제출하는데 예. 술파티 의혹이 5월 5월 17일이잖아요. 17일이잖아. 이틀 뒤에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한테 제출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활용했던 게 누구예요? 박상용 물론 제가 확보했던 그 문건 속에서는 검사로만 나왔어요. 근데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걸 물어본 거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의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박상용 검사예요. 그러니 미친이야. 단순히 무슨 술파티 의혹으로 뭐 징계받는다 이렇게 그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아니에요. 게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n분의 1 속에서의 정말 밑에 있는 진술 조작 의혹의 정말
그냥 기본의 하나일 뿐이지 와. 중요한 건 수원지검 차원의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작 의혹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지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 윤석열한테까지 1일 보고 됐다는 내용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거 저희가 이게 다뤘습니다. 박상용 검사 스스로도 위에 부장검사, 네. 차장검사 막 대검까지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이걸 입증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게 1일 보고 문건 이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안 밝히냐고요. 밝혀야죠. 정권 차원에서 수년 동안 정적을 죽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예.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 봐봐.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쌍방울 회의 문건에 경기도가 있다라고 보도가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어해? 그렇잖아. 이거 우리가 조작된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네. 이 보도가 돼. 실제로 이 문건이 또 존재해.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심지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도 속수무책이야. 방법이 없어. 그런 일이 또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국민의힘이나 수원지검 측에서 검사들이 반박하는 이유가 야 형이 확정됐잖아. 야 대한민국에서 25년 6월 5일에 대법에서까지 이화영에 대해서 7년 8개월 다 확정했는데 니들이 이거 반박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수원지검이 자꾸 장난친 것들이 조작한 것들이 의혹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걸 밝히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공소 취소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네. 진실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맞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진실을 빨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작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와, 알겠지? 무섭다. 너 프리미어 리그 다닐 때 항상 이 얘기를 안 해. 할게. 이 얘기부터 하라고. 월드컵 임마. 앞두고. 그럼.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사건이야. 네. 이런 것들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에서는 이 압수수색 해놓은 문건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원본의 신빙성을 어디다 부여했냐? 네. 2023년 5월 19일에 제출했던 그 4년 동안 보관했대요. 그 5건의 문건 있잖아요. 거기에 원본의 신빙성을 그게 부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안 하나는 되죠. 서명 있고 하나는 서명도 그렇죠. 없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누가? 법원에서. 에이, 아, 바로 진짜 이런 심하지 거예요. 않아? 이게 모르면은 이런 상황 모르면은 야 인정했잖아. 끝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자꾸 이 술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술을 샀지만 강남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마셨대잖아요. 네, 깡소주. 맞아. 뭐가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밝혀야 되는 게 예. 이번에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지. 바로 그런데 그거예요. 이런 그거예요. 일이 또 말이 안 되는 생긴다. 거예요. 네. 또 생겨. 이거 보도 막 쏟아내면은 뭐 어떻게 방어할 건데? 그러네. 실제 문건이 있고, 네. 실제 문건이 경기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바로 그거예요. 서운한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40건이 넘는 이걸 보도를 오마이뉴스에서 왜 했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도 제가 조금 서운해요. 다른 우리 법조 기자들이나 정치부 기자들한테 좀 서운한 게 뭐냐면요. 네. 같이 따라오고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진보 매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공소취소. 왜 해? 그게 서운한 거예요. 참 어렵다. 같은 법조 기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의문이 들잖아요. 난 어려워 그게. 아니 그- 이거 어저께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한 건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안 달았었더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다룰 거면 끝까지 안 다루는 것까지는 내가 약간 화가 여기까지만 네, 나겠어. 네, 근데 다들 공소 취소에는 막 열불. 그렇지. 공소 취소가 네. 말이 되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 이건 다 써. 내용을 왜 안 봐? 내용을.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재래식 언론에서는 지금 이 저기 국정조사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네. 이렇게 많은데 맞습니다. 자기들이 안 쓰면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김종훈 기자님이 계셔서 이 얼마나 그나마 너무 다행일까. 감사합니다, 진짜. 네. 거의 그 재래식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 아이템입니다. 재래식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뭔지 알겠어요. 예. 검찰 조작 수사 검찰이- 사건이죠. 그렇죠. 예. 서울고검 TF가 감찰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어술 파티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검찰의 조작 기소 네.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쭉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감찰을 네. 최근에 종결했어요. 그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뭐냐? 감찰 착수 9개월 동안 이거를 쫙 해가지고 결론을 냈어. 아, 예.
대검에 연어 술 파티는 있었다. 아하.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검에 보고를 했어요. 이건 고검 TF가 이것이야말로 오피셜이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건 오피셜이야. 네.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 다 해봤는데 교도관도 만나고 해가지고 네. 진술 다 들었는데 이거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 박상용이 증언 세미나를 했단 얘기죠. 했다는 얘기고 조작 기소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기소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얘기고 이게 쭉쭉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TF에서 대검에 보고했다는 얘기는 네. 여기 검사 징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지금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구자연이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게 5월 17일입니다. 네. 그럼 17일 이전에 구자연이 네. 이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네. 이 앞으로 이제 이거 쭉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17일 전에 징계 여부를 발표하기는 하는 거죠.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도 막 경고, 뭐 감봉, 뭐 이딴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연호술 파티 했다는 게 고검 TF에서 확인을 한 건데. 네. 경고? 야 이거는 불경고, 아니죠. 뭐.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박상용은 이미 4월 6일에 직무상 의무 위반에다가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직무 집행까지 정지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서울 고검 TF에서 네. 연호술 파티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최종 보고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중징계죠 최소한. 그렇죠. 네, 중징계죠. 네. 그러니까 아까 팅블 형이 말한 대로 이게 그냥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과 이것이 상징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얘기는 검사들이 피의자들 모아놓고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맞아요. 술까지 먹이면서 증언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넌 이렇게 증언하고 넌 이렇게 증언하고 넌 이렇게 증언해. 알았지? 오케이. 이러면 다 말 맞춘 거다. 원래 피의자들끼리 한 방에 몰아넣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말 맞출까 봐. 그렇죠. 근데 그 짓거리를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왜 했어 이 짓거리를? 그렇죠. 어차피 수사 자체가 조작이었거든. 이게 다 밝혀진 거야. 근데 이거를 진짜 시시하게 징계했다. 그럼 앞으로 검사들한테 야 그냥 마음 꼴린 대로 뭐 조작해. 그렇죠. 일어난 얘기 아니야. 중징계는 그럼 뭐 예상합니까? 바로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징계라는 게 검찰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감옥을 가야 된다. 이건 수사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특검팀 나오고. 예. 근데 검사를 수사를 하지를 않아 지들이. 그 징계라는 게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솜방망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일 것인데 중징계라는 게 얘들이 뭐 파면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하자면. 근데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크게 있을 수 없다.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소해야 되는 거지. 고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박상용을 수사해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용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혼자 알았던 게 아니라 위기가 있었고 뭐 보고했고 회의했고 이러면 이 모든 것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해서 구속시켜야죠. 이제 수사해 나가는 거지. 그럼요. 그리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 그리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 그럼 구속 영장 치는 것이고. 근데 그 영장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쩌저쩌 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송치되면 검찰이 어떻게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공수처 무용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들이 여러 개가 있어. 심정적으로는 당장 박상용이 뭔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으나 박상용은 버틸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엄청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 이제 그걸 볼 시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정치권 일가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쓰고 있는 이 국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국조 안에서 무엇이 밝혀졌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국조의 결과물로 공소 취소로 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만 포커싱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해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한뉴스 지난주부터 그렇고 보찌에서도 그렇고 어제 띵에서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검찰의 조작 기소, 새로운 증언, 증거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뭐 단순히 대북송금, 대장동뿐만이 아니고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박상용 것만 하더라도 박상용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국회 나와가지고 위에다 보고했다고. 맞아. 이게 사실상의 지가 이제 나 혼자 안 죽는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와 다른 쪽에서 문건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윤석열이 지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진두지휘에다 1일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문건까지 공개가 됐으면은 그러면 박상용이 위에까지 보고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위에서는 또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통해 가지고 윤석열한테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수사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연어 술파티 있었다라는 고검 TF 결론까지. 네. 그러면 이건 진짜 수사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 발의했잖아. 네. 발의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 어제까지 강조했던 거는 언론이 안 써. 네. 안 쓰니까 수많은 성과들과 수많은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어쨌든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 그렇지. 지선이? 네. 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래식 언론들이 워낙에 이 보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네. 이게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왜냐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게 이런 성과가 나왔고 이런데 저쪽은 되게 간단하게 이게 아주 잘못된 프레임으로 사실과 다른 걸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거 재판 취소,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프레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렇죠. 내 죄를 내가 사노라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언제나 참 짜증 나는 게요. 우리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고 쟤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재반박을 하는데 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헛소리 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시기라든가 네. 좀 더 수기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의 필요성 이건 다 인정했어요. 원론적인 부분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수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시기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구분을 해야지. 일단 언론들이 저는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이 워낙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걸 개판 보도했으니까 그렇죠. 그 원죄 때문에 안 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뭡니까? 이 새끼들은 그 계산한 것 같아. 이 건을 네. 이렇게 보도를 안 하잖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도 엉터리로 이어졌다. 요거를 일단 뭉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선 압독이 이게 쟁점이 되잖아. 그렇죠. 이게 국민적인 분노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지선에도 악재거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잖아. 그럼 우리처럼 설명을 해야 돼. 그렇지. 이거 그럼 민주당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들어. 그러니까 이게 총선 대선은 간단해 오히려. 근데 지방선거는 영남 지역에 박빙으로 붙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부담돼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네. 조금 더 수기를 해라. 네. 특검은 가야 되지만 네. 조금 더 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시기라든가 이런 게 이게 아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이용해 먹을 만한 건덕지를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뭐 국힘 이게 국힘 제로라고 조국혁신당에서 말도 하더만, 그러니까 국힘한테 최대한 자리를 적게 줘야 되려면 하나라도 건덕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좀 이렇게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 그쵸.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네. 이 새끼들은 안 돼. 씨를 말려야 돼. 이게 아무튼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마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만 언론 보도는 정말 엉터리였어요. 완전히. 네. 완전히 엉터리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도를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보도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오늘 이게 국힘하고 재래식 언론들이 보도를 쓰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거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지금 그렇지. 느껴지죠. 중요하게 이게 작전을 짰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